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0월 6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할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비트코인에 대한 단기적인 전망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양한 또 소식들 가져왔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재 이제 단기적인 흐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 보통 1시간 봉은 잘 보지는 않는데, 이 알런 마스터스라는 암호화폐 트레이더 이전이 분석가의 분석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조금 지금 현재 지지부진하고 비트코인 자체가 흐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거래량도 거의 극소에 지금 달하고 있고,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아주 지루한 이제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와중에 한 60번봉으로 본 비트코인의 전망들 간단하게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지금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는 좀 더 약세 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알런 마스터즈가 보고 있는 가격대는 8,100달러 선, 그리고 이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8,028달러 선까지 이제 내려오는 것들도 염두를 해두고 있고, 그리고 0.786 구간인 이 7,891달러 선까지도 밀릴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로 최종적으로 지금 그 전 저점으로 찍고 있는 7,717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약세로 보는 이유가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EMA선 그 이동평균선들이 대부분 이제 상단에 위치해 있고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MA 10, 50, 100선이 모두 다 위쪽에 포진을 해 있고 위쪽에서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을 해서 이걸 깨지 못하고 있는 과정에 있죠. 지금 여기에서도 저항을 맞고 여기서도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하락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리고 MACD나 지금 RSI도 이제 하향세가 단기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장기적인 추세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베어 볼륨 자체에서도 이제 베어 볼륨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몇 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지금 이제 단기적인 하락세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단기적인 전망들은 틀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재미로 그냥 한번 보시라고, 참고 삼아 한번 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건 조금 제가 지양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신 조금 더 큰 틀에서 보면요, 지금 현재 가격대가 꽤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이 가격대에서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바닥 지점에서 지금 일봉으로 보면 바닥에서 두 번에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이렇게 지지를 받고 상승할 것처럼 하다가 다시 또 지지부진하게 위쪽에서 이렇게 이제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뭐 상승을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과 이제 하락할 가능성들이 두 가지 다 열려 있는 상태이고요. 추가적인 하락을 하더라도 급락이 나올까 하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지금 RSI를 보더라도 RSI가 이제 과매도 국면으로 다시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단으로 올라갈 것처럼 이렇게 이제 30에서 30 이상으로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또 떨어지는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행보를 보면 그 세력들의 움직임이 과거와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RSI 일봉으로 RSI가 위쪽으로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깊이 머무는 게 굉장히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최근에
폭락장이 있었을 때, 그 완전한 약세장이 있었을 때에나 이런 것들이 나왔었지. 보통은 이런 패턴으로 오랫동안 이 과매도 국면에 머물러 있으면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패턴들은, 이 RSI가 이쪽 아래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패턴들은 어, 출현이 거의 없었어요. 이런 형태들은. 근데 이 형태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상태로 굉장히 사람들의 심리를 많이 움직이게 만드는 지금 그 세력들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를 보시면 좋은데, 이게 투자와 심리는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락하는 상태에서 바닥권에서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게 되면 사람이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고통도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굉장히 두렵죠. 밑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들이 계속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매도를 하게 만들고 여기에서 지쳐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세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돼 왔었을 때 많은 분들이 실제 투자를 했다가 손을 뗐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들이 나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계속 하락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되면 이게 뭐 한두 달만 조금만 지나도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투자를 그만두시거나 관심을 거의 끊게 되실 거예요. 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노리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멘탈을 붙잡고 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시야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의 가치, 암호화폐의 가치들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생각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강한 마음으로 좀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봉으로 살펴본 겁니다. 주봉으로 살펴봐도 현재 이렇게 강세장에서 이런 패턴이 나온 적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이 하락으로 돌아설 때, 약세장으로 완전히 돌아설 때나 이렇게 깨고 나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었지만 이 20일 EMA 선을 깨고 내려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아래에서 머물러 있기는 거의 드문 형태였죠. 지금까지는. 근데 드문 패턴이 지금 나오게 됐고, 그러니까 과거의 패턴으로 지금 현재의 패턴을 읽으려고 하면 이렇게 틀리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새롭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항상 여러분들이 맹신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뭐 여전히 지금까지도 뭐 지금 바닥권에서도 훨씬 더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판단은 한번 거기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RSI도 굉장히 많이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보시더라도 굉장히 저점으로 내려와 있고, 이 주봉상에서 이렇게 내려온 경우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현재까지는. 자,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의 점유율을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드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조금씩 지금 하락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점유율 자체가 69까지 내려왔어요. 69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로 제가 확인을 했었고,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계속 그 점유율을 늘려갈 것처럼 모두들 예상을 했는데, 그거랑 반대로 지금 흘러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67이네요. 현재 구간이 67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점유율이 원래 최고점인 71%까지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67%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정말 찔끔찔끔씩 계속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떨어지고 있고 알트코인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패턴이 이 하락 쪽으로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들, 확률이 좀 더 높은 차트의 패턴들이 보이고 있죠. 이 위쪽에서 지금 하락 패턴으로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지금 크립토 골프가 전망을 하는 내용들은 지금 50% 정도에 해당하는 이 67.1%까지 이제 11%까지 예상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 67%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맞춘 거죠, 이걸. 추가적으로 또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알트코인이 이제 뭐 그렇게 상승세가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냥 비트코인보다는 하락세가 조금 더 덜한 그 정도이지, 알트코인이 막 급상승을 해서 이 패턴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 패턴으로 확 비트코인이 점유율이 내려가고 알트코인이 확 올라가는 형태가 되려면 알트코인이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이제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이 비트코인의 하락세랑 같이 맞물려 가지고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형태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비트코인 작년 12월 이후에 첫 매수 신호 연말까지 상승을 전망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애널리스트 중에서 뭐 몇몇 좀 지금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애널리스트들이 있고, 단기적으로 좀 이제 그 하락의 약세를 전망하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네, 그 두 부분을 우선 다 보도록 할 건데, 이제 중국 지금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 최근 7일 비트코인 검색 지수를 봤는데요. 하루 평균 2399를 나타내며 전주 대비 3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마켓 인사이트 그룹의 트위터 계정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 트위터 멘션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이 지지부진해지고 가격이 하락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더디게 흘러가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오히려 세력들은 노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게 매도를 하고 나가게 만드는 그런 효과들을 거두는 거죠. 자, 그리고 트위터 인기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파이낸셜 서바이리즘도 최근에 그 피터 볼릭 SAR 그 지표를 근거로 해서 1일 비트코인 차트가 매수 시그널을 보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곧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내용이죠. 그리고 영국 소재 자산거래 플랫폼 이토로의 애널리스트인 사이먼 피터스도 최근 인디펜던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암호화폐 채택도 여전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10월에는 1만 달러까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웰스파고 10년 내에 미 은행 일자리 20만 개를 감소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22 총재는 비트코인이 금융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대형은행 웰스파고에서 최근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향후 10년간 미국 은행 분야 일자리 20만 개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 라는 분석입니다. 앞으로의 은행 일자리는 줄어들 가능성들이 굉장히 커 보이죠. 모든 분야에서 근데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특히 은행에 이제 창구 업무나 뭐 이런 업무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암호화폐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제 은행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될 업무들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들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차기 총재 이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최근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암호화폐에 되게 긍정적인 분입니다. 원래는 이제 IMF 총재였죠.
그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와 같은 분산 원장 기술이 은행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이 금융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안정성을 잃을 정도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혁신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암호화폐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이 금융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보고 있고요. 굉장히 이쪽에 조금 더 그 암호화폐를 잘 이해하고 지금 판단을 하는 사람 중에 지금 한 명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예전에 리플도 굉장히 IMF와의 또 연결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봤는데요. 실제 뭐 자문단이나 이런 것을 꾸릴 때에도 암호화폐 업계 사람들하고도 또 연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럽 중앙은행 이제 차기 총재로서 역할을 할 때 이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또 수용할 가능성들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전에 이제 2017년에도 그 암호화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2017년 11월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미래 금융 시스템에서 유용한 도구로 쓰일 수 있다. 지난해 2018년 11월에는 중앙은행들이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앙은행 자체에서도 지금 이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취적인 입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죠. 자,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과 그리고 장외거래 회사인 이제 XBTO가 세계 최대 이제 거래소 그룹 이 IC의 산하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 벡트를 이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 최초 블록 트레이드를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벡트에서 이게 이제 원래는 알려져 있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 벡트에서 그 사실을 이제 알린 것으로 보여지는데 벡트가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생각보다 흥행을 하지 못한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갤럭시 디지털은 워낙 이제 유명한 업체이고 이 장외거래 회사 XBTO가 이렇게 이제 거래를 직접적으로 한 것인데요. 여기에 그 블록 트레이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블록 트레이드가 이제 가격 변동성이 이제 잖아요. 큰 거래를 할 때,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끼리 만약에 이렇게 큰 거래를 하면 갑자기 그 일반 거래소에서 거래를 해버리면 가격이 갑자기 막 다운이 되거나 크게 높아지거나 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변동을 막기 위해서 이제 공개 시장과는 별도로 이제 대규모 거래를 진행하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지금 진행했다라는 걸 어필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벡트가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걸 좀 어필하고 싶어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벡트가 지금까지 뭐 힘을 못 쓰는 것처럼 계속 그 기사들이 나오고 거래량이 별로 없는 것처럼 하니까 이런 거래들이 있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모건크릭 CEO 앤서니 팜플리아노가 트위터를 통해서 2009년 출시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불과 10년 만에 2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자국 법정 화폐 토큰화에 대해 논의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몇 년 안으로 이들은 비트코인을 자국 통화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내에서도 자국의 이제 법정 화폐를 토큰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중국에서도 그걸 이미 CBDC를 발행한다 안 한다 막 말이 많은데 그 미국에서 그걸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미국 자체 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토로 애널리스트 페북 리브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미국에서 비트코인보다 채택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리브라가. 마티 그리스펀 이토로 수석 애널리스트가 FATF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내년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하는 개혁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리고 해당 개혁에 따르면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기관으로 간주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러면 이제 규제가 굉장히 강력해지겠죠. 그리고 미국과 같은 국가는 비트코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는 방대하고 충성도가 높은 사용자 기반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유통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리브라의 사용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유통,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화폐로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아무래도 더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리브라가 좀 더 사용자 기반이 더 많기 때문에 채택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이대로 진행이 될지는 한번 봐야죠. 그 국가에서 실제 리브라를 발행하는 거나 유통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 통제, 컨트롤이 안 되면 이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것들을 통제하는 이제 수단을 마련할 것으로 분명히 보여지고요. 그 안에서 뭐 유통량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먼저 정부에서 규제안을 먼저 마련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유통을 하게 되지 않을까. 리브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우리 이제 2019년 국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국내 은행 계좌가 800개가 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무슨 800개냐,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800개가 개인 계좌가 아니고 이제 법인 계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2015년에 원래 이제 159개 정도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 법인 계좌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 6월에 800개로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 거죠. 3년 반 만에 5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법인 계좌가 늘어났다는 건 이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계좌로 개인들이 뭐 거래 몇 개 하는 거랑 이 법인들이 지금 이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는 굉장히 느낌도 다르고 실제 법적인 제재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법인들은. 근데 그 법인에서 이 암호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그걸 활용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 앞으로의 이제 트렌드가 그쪽으로 이제 실제 기업들에서도 암호화폐를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이제 보이는 거죠. 물론 뭐 투기를 하려고 하는 뭐 기업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트렌드가 개인들만 이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기업들, 법인들이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들에 대한 요청들도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이제 국회의원 유이동 의원이 뭐 암호화폐에 대한 가치와 거래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암호화폐 거래 대금을 은행이 관리하는 꼴이다. 그래서 금융위원회 등 정부에서 2년 가까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정책 방향을 이제 명확히 결론을 내야 할 때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도 아직 그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과연 그걸 먼저 쉽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긴 해요. 만약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내놓은 입장이랑 다른 입장을 내놓거나 좀 다르게 가면 그걸 다시 번복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게 이제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언가 규제책이나 이걸 딱 이거다,
암호화폐는 이렇게 관리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내놓는다면 나중에 이제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나 그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망설이는 건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충분한 논의와 그리고 토론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빨리 그런 것들을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뭐 기업이 800개지만 앞으로 뭐 8,000개, 8만 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미리미리 잘 되어 있어서 이제 국내에서 진짜 암호화폐를 잘 활용할 수도 있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니 투자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방송 또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